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 하락세를 보이다 다시 상승 반전해서 요 근래 며칠 동안 계속 막판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상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고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롬 파월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둔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고용에 자꾸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잡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 7일 날 금요일 전때 고용보고서 발표되는데요. 이 고용보고서 발표되기 전에 고용시장에서 둔화 시그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결국 금리나 시그널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4월 한 달 전체의 구인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고용이 점진적 둔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가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우려로 나오고 있는데요. 805만 명 정도 요번에 나왔습니다. 건수가. 근데 전월 835만 명보다 약 30만 정도가 줄었고요. 시장 예상치가 8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줄었죠. 근데 이게 줄은 게 한 번 돼갖고 안 되고 보통 몇 개월 연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그 미국에 나온 지표들은 다 한 달 나온 겁니다. 다 거의 대부분. 2달, 3달 연장돼서 이게 둔화가 돼야지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결국 금리나 시그널을 가져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러한 시그널 때문에 9월 금리나 가능성이 50% 밑에서 65%까지 있었습니다. 와, 갑자기 그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에만 집중하느라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좀 하네요. 사실은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선제적 대응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옛날에 앨런 그린스펀 있을 때는 선제 대응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선제 대응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후 대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과가 나오고 대응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를 저는 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저께 뉴스 중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되는데 이 배드뉴스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되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런 발언의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게 맞죠.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시장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시장은 없죠. 감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상업용 부동산 기업들의 문제 이게 사실 벌써 한 1년 전부터 대두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벌써 대응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벌써 높아져서 고착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7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고용보고서가 둔화되면 시장이 오르겠죠. 둔화되지 않으면 시장은 충격을 먹을 거고요. 근데 4월 구인 건수로 봐가지고는 둔화됐을 확률이 있죠. 그렇지만 또 그건 또 별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엔비디아가 1.2% 올랐습니다. 요즘 엔비디아 빼면 시장에서 뉴스가 없죠. 엔비디아 빼면. 얼마 전에는 대만 2024 컴퓨텍스에서 젠스랑 엔비디아 CEO가 대만이 AI 중심이 됐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 엔비디아 혼자서 1.2% 올랐고요. 그 외의 주식은 다 내려갔습니다. 인텔, 마이크론, 퀄컴, AMD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외에는 방법이 없네요. 근데 이제 인텔이요. 요즘 AI 서로 진입하냐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죠? 인텔이 TSMC와 손잡고 가우디 3를 출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가격
3분의 가격으로 팔겠다. 이제 완전한 경제가 심화되는 거죠. 이렇게 경제가 심화하면 가격이 또 떨어지면 반도체도 결국은 그 경제가 심화되면 가격이 떨어지죠. 완전히 월등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어렵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과 다우 차트를 좀 보시면요. 다우는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다우도 0.3% 정도 오른 걸로 좀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 다우도 0.3% 정도 오른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 있는 것만큼은 맞을 거다, 이런 해석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36% 상승했는데 차트를 보시면 다우가 요 위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60일선에 걸쳐서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60일선 걸쳐서 끝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은 또 여기 이렇게 계속 아래꼬리 3일,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3일 동안 막판에 반대에 성공했다,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계속 아래꼬리가 생기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뭐 이전 고점을 돌파하거나 뭐 주봉상으로 추세를 돌파하거나 뭐 그런 상황 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엔비디아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일단 뭐 예상치 안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돌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파되는 경우가 아주 드문데, 돌파되는 경우도, 돌파가 되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맞고 떨어지죠.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 많은 투자가들 달려들어서 다 물리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도 물리는 자리가 되지만 한 번 더 뛰면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리는 가능성입니다. 100%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이러한 케이스가 나오면 보통은 꼭지가 나오더라,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지금 문제는 HBM이죠. 삼성전자의 문제는 HBM이다, HBM. HBM이 지금 그 엔비디아에 납품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3 12단짜리를 가장 먼저 개발해서 이거를 제공을 한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에서 계속 품질 테스트하는데 답이 없다가 로이터에서 실패한 것 같다, 이래가지고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젠스루항이 어저께 이런 반응을 합니다. 실패한 적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HBM을 납품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파트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면서 어저께 시간에 삼성전자가요 4%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2%대에 마감을 했는데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왜냐하면 일단은 뭐 공급받는 것까지 좋은데, 공급받는 것까지 좋은데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한번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젠스루항은 HBM3를 장착한 블랙의 울트라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직 제품이 안 나왔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제품이 완성된 제품이 아니란 얘기일까요? 아니면 TSMC가 제공한 걸로 만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블랙의 울트라를 HBM3 12단을 장착해서 개발했다가 내놨는데, 내년에 양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산. 그러면 그 HBM3는 도대체 어디 거냐는 거죠. 저는 이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이 젠스루항이 약간 사기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업돼가지고 뭐 엔비디아가 너무 잘 나오고 업돼가지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오늘 어디까지 갈 거냐의 싸움이 완전 저항대 투성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다 저항대, 여기 보시면 이평선이 만약에 다 91선, 일단 이건 91선 돌파되겠죠. 21선 돌파될 것 같습니다. 61선이 되게 중요한데 78,300원. 어떻게 시간의 삼성전자 가격이 종가가 얼마였나요? 77,000원이니까 78,400원까지 못 갔네요. 장주의 최고가가 78,400원. 그렇죠? 60일 맞고 떨어졌네요. 그렇죠? 60일 맞고 떨어졌습니다. 60일선 가격이 78,000원. 여기 78,000, 약 한 300원, 400원. 그러니까 오늘 60일선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이제 삼성전자의 모습인데, 후행 스팬으로는 정말 버거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요? 자, 이제 여기서의 중요한 건, 그럼 삼성전자 오르면 주가가 폭등하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 하겠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이닉스에 문제가 생기겠죠. 하이닉스에 왜 문제가 생길까요? 하이닉스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는, 하이닉스 혼자서 우리나라에서 HBM 독주를 하고 있었는데 하이닉스가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왜?
납품을 이렇게 나눠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하이닉스는 시간에서 내려갔습니다. 하이닉스를 보시면 시간에서 1.8%가 빠집니다. 1.8%가 빠집니다. 한때는 뭐 6,800원까지 빠졌었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1자별이군요. 죄송합니다. 3,700, 5,800원까지 빠졌었네요. 그렇죠? 거의 한 3% 빠졌었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가 얼마나 빠지고 삼성전자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한번 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매도 쪽에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어저께는 뭐 매수를 좀 했지만 어저께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 죄송합니다. 그저께는 매수를 했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외국인은 매도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개미들이 계속 미국 ETF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지금 시장이 수급적으로 우리나라가 박스피에 갇혀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 특히 뭐 요즘 뭐 정부에서마저도 뭐 유전 개발 뭐 이것까지 하고 막 시장에 막 들쑥날쑥 하는데요. 이게 참 시장 막판에는 꼭 그런 일이 좀 많이 있거든요. 물론 뭐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뭐 상황이 그 막판쯤에 나타났다는 거죠. 유전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국민이 다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유전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든 게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원자재 수입이 거의 대부분이 다 수입이니까. 만약에 그것만 있다면 우리나라 완전히 좋은 나라 되겠죠. 완벽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뭐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 개미들이 국내장을 약간 멀리하는 그 흐름이 있다. 이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